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시겠죠, 아무래도. 그쵸? 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싫으니까. 한시도 싫고, 향가도 싫고, 시조도 싫고, 정말 연시조, 사설시조 다 싫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시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작가를 아는 경우가 대다수야. 윤동주 시인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 이육사 시인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김소월 시인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생기셨는지 알지만 여러분들 이름으로 더 많이 접한 인물들이잖아. 백석 이상 같은 시인들도 마찬가지야. 살면서 백석 이상을 처음 들어보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없단 말이야. 그쵸? 한 번씩 김영랑 시인도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었어. 근데 고전시는 그렇지가 않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과 심지어는 이름이 없는 경우도 대다수고, 혹은 드라마에서 많이 본 이름들도 튀쳐나옵니다. 예를 들면 황진이 이렇게 있으면 황진이 실존 인물이었어?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전시를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냐면, 고전시가를 누가 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고전시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썼을까? 양반.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양반이 많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양반이죠. 조선시대에는 이제 양반이 뭐였어? 지배계층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배계층이 양반이었다 보니까 양반이 많이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양반은 조선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신분이야.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귀족, 지배계층들이 주로 많이 썼다. 자, 그리고 지배계층만 쓰냐? 아니죠. 지배계층은 아닌 사람들도 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 평민이라고 해.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 양반들이 고전시가를 쓸 때 자기의 이름을 쓸까 안 쓸까를 생각하면 돼. 쓸까 안 쓸까? 무조건 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철, 윤선도, 정서, 이런 시인들 다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은 다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자신의 시를, 대부분 이제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연물을 예찬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자신의 이제 이름을 당연히 이제 많이들 쓰죠. 그리고 양반들이 주로 많이 다루는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 소재가 있고 부정적 소재가 있어. 이건 양반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걸 양반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냐? 처음에 양반들이 좋아하는 거 뭐겠어요? 가장 이제 시에서 우리가 좀 많이 근접하게 보는데 자연이죠, 자연. 자연 많이 보고. 또 소박한 삶. 소박한 삶. 또 뭐 있어? 양반들이 좋아할 법한 거. 나올 것 같은데, 학문 좋아하지, 학문. 그쵸? 학문 좋아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은 다 배우는 시가 있어요. 바로 율곡이와 태계이황의 시조를 배웁니다. 여기에서는 율곡이, 태계이황, 우리가 어떤 인물들로 알고 있어? 유학자로 알고 있잖아. 동인과 서인을 갈라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을 때, 이 학파들이 있는 곳이 거의 서쪽이었었고, 그리고 동쪽은 뭐야? 영남학파의 조식이나, 남명조식이나, 아니면은 되게 이황 선생님이 계시면 동인이라고. 이렇게 나눠지게 됐잖아. 그들의 집에 따라가지고 동인, 서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야. 그 정도로 이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조선은 어떤 사회였었어? 유교사회였었지. 유교사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데요. 임금에 대한 충성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 그쵸? 그래서 이 충으로 인한 어떤 정서? 연곤지정.
의 정서를 주로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연과 충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윤선도의 작품도 대부분 이제 자연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에 대한 예찬, 그렇지? 때로는 이제 대놓고 임금에 대한 예찬이 속속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양반들이 좋아하는, 지배계층들이 좋아하는 이 플러스적 요소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더 되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요소, 양반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반들이 주로 싫어하는 것은 뭘까? 맥수지탄. 시에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맥수지탄이 뭐야, 얘들아? 사자성어로 5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 나라가 망함. 나라가 망하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 거야? 말 그대로 망하는 거야. 근데 고전시가니까 이게 일제감정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그치? 그럼 어떤 나라가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조선시대가 일제감정기가 이제 도래하면서 끝이 나게 됐잖아. 조선보다 전에 고려, 그치? 고려 왕조가 어떻게 멸망했어? 어떻게 무너지게 됐지? 바로 이 고려의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신흥사대부라고도 하죠. 신흥사대부들 중에서도 급진파 신흥사대부였었던 이 정두전과 그리고 신흥무인계층이었었던 이 이성계가 같이 손을 잡고 전주시의 왕조를 열게 됐잖아. 그치?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야? 조선이란 나라가 시작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고려 말쯤 되면은요, 힘이 없는 어린 왕들이 이제 자리에 앉죠. 공민왕 사후부터는 우리가 망국으로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라가 망했구나 하면서 슬퍼하는 고려의 이제 시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주로 한탄하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누구나 이거는 다 싫어하겠지만 양반들이 특히 싫어하는 건 나이가 드는 거야. 늙는 걸 싫어해. 늙음. 물론 나도 늙는 게 싫어. 하지만 양반들은 이 늙음에 대해서 뭐 하냐면 탄식을 하며 노래를 불러요. 대표적인 이제 탈로가가 있어요. 탈로가. 탄식하는 거야. 무엇을? 늙어가는 것을. 노래한 것을 탈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로가. 또 양반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탐관오리야. 탐관오리가 뭐예요? 백성을 수탈하는 나쁜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뭘 하길래 싫다는 거야?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백성들을 그냥 힘들게 하지 않죠. 완전 쥐어짜가지고 백성 막 수탈하는 거. 사자성어를 뭐라 그래요? 가렴주구라고 하죠. 가렴주구를 비판합니다. 가렴주구를 비판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양반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평민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도 있어. 평민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사실 딱 이거다라고 국한이 되지는 않는데요. 대체적으로 사랑이죠. 평민들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민들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의 경우가 많죠. 작자 미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평민들이 싫어하는 요소들.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이별을 하면은 평민들은 이제 슬퍼하고 주로 여성 하나들은 뭘 해요? 이별한 다음에 임을 기다리죠. 그렇죠? 임을 기다리죠. 기다림 등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탐관오리 혹은 삶의 비애, 가난하고 힘들어서 삶의 비애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황진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양반이에요? 황진이 여자죠. 그렇죠?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기녀죠, 기녀. 그래서 기녀 같은 경우에는 평민이랑 같은 요쪽 라인에 들어가죠. 지배계층은 아니니까. 그치? 기녀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름을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기녀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분석할 시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황진이가 있고, 홍랑, 그리고 걔랑, 한우. 요 4명의 기녀 정도는 이름을 기억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배경 지식이기도 하거든. 자, 황진이의 짝은 누굴까, 얘들아? 들어봤을 텐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많이 이제 드라마에 나왔었는데, 서경덕이죠. 서경덕. 그리고 이 한우의 짝. 한우의 짝은 임재라는 인물이 있어요. 임재.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 고전시가에서 지배계층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인 경우보다 임금에 대한 사랑, 충의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철의 송미인곡, 삼위인곡이 대표적인 예시죠. 그쵸? 아예 그냥 화자를 여성 화자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여성 화자가 대화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임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잖아. 그치? 영군지정의 정서를 보여주잖아.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일 가능성이 높다? 기녀를 지칭하는 사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황진이가 이제 쓰는 시, 개랑, 홍랑, 한우 등이 쓰는 시들은 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키워드가 빠르게 캐치가 되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했으니까 우리 본문 교재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불 한쪽만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어제 이제 토요일반 친구들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토요일반 친구들 9명 수업했는데 모두 오답이었습니다. 조금 이러니까 여러분들 더 잘하고 싶어지지 않아?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7번. 보기에서 기역, 니은과 같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얻게 되는 효과, 표현 효과는 무엇이냐? 보기를 보면은 미운 임이 오면은 꼬리를 획획 치면서 뛰어 올랐대. 반겨서 내닫고 고운 임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거리면서 물러섰다가 나왔다. 캉캉 짖는 요 안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럼 이거는 몇 번 했는지 이따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다 하신 것 같으니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1번을 냈다. 손 들어 볼게요. 1번. 오케이. 나는 2번을 냈다. 난 3번을 냈다. 난 4번을 냈다. 난 5번을 냈다. 대체 몇 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몇 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지금 바로 해보세요. 자, 미운임이 오면 꼬리를 획획 쳤대. 뛰어 올라서 반겨서 내닫고 꼬리를 획획 쳤다?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왜 꼬리 칠 때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 아까 칠판 너무 세게 쳤나봐. 아프. 자, 그리고 고운 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거리며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캉캉 짖는데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뭐 이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주냐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지. 우리 고전시 나오면은 뭐부터 봐야 된다고 그랬어? 여기부터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여기부터 작점 이상의 사설시조래. 사실 여기에서 답이 거의 나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사설시조, 연시조와 사설시조가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 언제야?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그치?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미 어때요? 약간 조금 우스꽝스럽고 작자미상이라는 걸 보니까 누가 어떤 계층이 쓴 것 같아? 평민이 쓴 것 같아. 평민이 쓴 것 같은 것에다가 플러스 사설시조니까 조선시대일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뭔가 평민들이 불만이, 좋은 게 아니라 불만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다. 특히나 조선 후기에는 풍자와 해학이 유행을 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야? 영조정조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조선은 망국으로 치닫죠. 우리가 일명 세도 정치, 나라 망함. 바로 세도 가문들이 어린 임금을 앞에 세워놓고서 조종을 한단 말이야. 그 시기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평민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양반을 비꼬아가지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풍자와 해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풍자와 해학이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야. 풍자는 뭐 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표현하는 게 풍자죠. 그쵸? 비꼬아서 표현하는 게 풍자고, 해학은 뭐야? 헤헤헤 웃기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쵸? 심각한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해학입니다. 그쵸? 그러면 획획 치고 캉캉 짖는 이 용 안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비꼬는 효과가 더 강한 것 같아? 웃긴 효과가 더 강한 것 같아? 웃기지. 그럼 정답 몇 번이야? 해학.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